지난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8명이 산재로 숨졌습니다. 노조는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최정우 경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최정우 회장이 더 이상 연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에 2년여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안타깝게 숨진 노동자만 8명에 이르는데요. 최정우 경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노조는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최정우 회장이 더 이상 연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포스코가 사고 발생 40분이 지나서야 이를 소방서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초기에 바로 신고했다면 훨씬 더 수습이 빨랐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망자들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았냐. 지난해 2월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기기를 점검하던 5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산업재해 흔적이 없고 사망의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밝혔지만 부검 결과 압착에 의한 장기 파열과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계에 말려 들어간 자국이 또 선명하게 보다시피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폭발부터 화재, 추락, 쇳물 유출까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관련 사고만 50여 건. 노동자 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40여 명이 다쳤다며 노조는 포스코 대표이사 구속을 요구하는 한편 최정우 회장도 더 이상 연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경영진에 있는 최고 수장인 최정우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최정우 회장은 실제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공장 내의 문제를 하나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고 산재가 반복돼도 사업주는 경미한 처벌만 받는 잘못된 제도가 문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작업표준서만 들먹이면서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으면은 중대재해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수능 시험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수능 당일 의심 환자나 밀접 접촉자가 갑자기 늘 경우에 시험실 배정을 어떻게 할지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수능 방역의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에 이어서 오늘부턴 고1과 고2 학생들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일주일간 교실을 통째로 비워서 수험생들의 전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 밖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독서실이나 학원이 집단 감염에 노출될 경우 당장 수능 당일에 격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로 옮겨지는데 이 시험실을 355실까지 늘려서 최대 2,800명, 전체 응시생의 14%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격리 대상자는 8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최대 320명까지 수용합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포항의료원에 마련된 병원 시험장으로 후송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 격리자는 13명입니다. 별도 시험장이나 별도 시험실에는 감독관이 방호복을 입고 또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은 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경북교육청은 시험장 관리 인력으로 지난해보다 1,100여 명 증가한 5,8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 응원을 비롯한 모든 집합 행위도 금지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찬걸 울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포항에서 아직도 규모가 크지 않은 미소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포항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태섭 부경대 교수는 지열발전 부지의 지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열정에 신부 지진계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도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실시간 관측 자료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시축이 철거와 이전이 지연되면서 지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가 늦어지고 있으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조기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업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 어민과 접촉한 울릉 지역 택시기사와 의료진 등 8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울릉은 택시기사 등 밀접 접촉자 5명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한 3명에 대해서는 당시 레벨 D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능동 감시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울진군은 확진된 제주 어민이 울릉 조업전에 죽변항에 입항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울진 주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252억 원이 투입된 신약개발 개방형 연구센터가 포항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바이오 기업 유치와 벤처 창업,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생물을 신약으로 개발하는 포항의 한 바이오 벤처기업. 20년 동안 실험실에서 연구한 기초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해 지난해 포스텍 생명공학 연구센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포스텍의 무균 생지 설비 등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제가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에 넣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혁신 미생물 신약을 개발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는 포항의 신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 제넥신과 포스코가 지난 2016년부터 사업비 252억 원을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기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신 기술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 벤처들을 인큐베이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바이오 벤처들이 이미 10개사가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북도는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4세대 방사능 가속기에다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또 그린 백신 지원센터도 생깁니다. 그래서 집적지가 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신약 개발 클러스터도 조성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포항이 가고자 하는 신성장 동력 사업 중에 바이오 헬스 산업이 중요한 하나의 미래 산업입니다. 포항의 신약 개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세계적인 신약 개발 R&D 기지를 보유하게 되며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산업은 최근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해외로 수출할 정도까지 성장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재 산업전이 경주에서 개막돼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니터를 들고 빈 무대에 올라서자 1500년 전 신라 황룡사 건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닥돌과 목재 하나하나까지 정밀하게 구현돼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3차원 입체 영상을 촬영하는 로봇계를 따라가다 보면 베트남과 브루나이 등 아시아 10개국의 왕궁을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실제 측정한 자료에 그래픽을 입혀 3차원 초고화질 영상으로 실물처럼 구현한 겁니다. 그 실제 현장에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형 콘텐츠까지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개막한 국제문화재 산업전에는 문화재 보존과 복원, 방제 등 관련 분야의 7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유물을 보호하는 면진 시스템은 이미 국립경주박물관 등에 설치됐고 조각난 유물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만약에 100점이 있었을 때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붙이던 것을 3차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완벽하게 복원을 해내고 전시회 기간 중에는 무형문화재 체험과 문화재 기능인 작품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리고 관련 일자리 박람회와 온라인 수출 상담회도 진행됩니다. 네, 아시아에 많은 그런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그런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산업은 아직 시장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지만 첨단 기술과 만나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만큼 급격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여성회는 오늘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북 여성통합상담소와 포항시 여성가족과가 참석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점과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포항에서는 등량 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시작했고 북구 장성동 재개발 정비 사업과 용흥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학잠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단지의 총 분양 물량은 약 4,600세대입니다. 시는 주택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해경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밍크고래 2마리와 대게 2만 8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해상 포획과 운반,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밍크고래와 대게를 불법 포획했고 10개월 동안 추적 수사를 통해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1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았는데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부터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평균 풍속이 시속 10m를 웃돌 예정이어서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차츰 비가 내릴 텐데요.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10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오전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 전해상에 차츰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달 초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김기동 감독과 재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지난해 4월부터 감독직을 맡아 포항을 이끌어온 김기동 감독은 2019년 리그 4위, 2020년 리그 3위에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K리그 사상 최초로 3위 팀 감독으로서 올해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쉼령 25개 불시 점검조를 편성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차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격리 기간 동안 1:1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 중인 자가격리자는 113명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경주를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에 가볼 만한 세계 최고의 여행지 중에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최근 공개한 세계 최고의 여행지 2021의 목록에 역사 문화 여행지로 경주를 꼽으면서 벽이 없는 박물관, 금의 왕국으로 소개했습니다. 경주시 새마을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김장을 전달했습니다. 새마을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참여 인원을 줄인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은 8,000포기의 김장을 담가 차상위 계층,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2,000여 세대와 50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천만 원, 경주시 새마을금고협의회는 1,000만 원을 후원했으며 한돈협회 경주지부는 돼지고기 200kg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66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6,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7억 원 늘었고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76억 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 밭, 고정, 조건분리 직불제가 통합 개편된 제도로 경작 규모 0.5헥타르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됩니다.